이사 준비를 하면서 의자가 낡았는데 좀 부셔졌는데 요새 허리 등이 좀 뻐근한데 이 의자 때문인가? 이거 바꿔야 하나? 저도 이런 고민 많이 했죠. 바꿔야 할 때 그럼 어떤 의자를 사야 하나? 선택지가 너무 많죠. 쿠팡, 네이버 리뷰 찾다 보면 뭐 한두 시간 훅 가더라고요. 이제는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말이죠. 그래서 의자 덕후가 이런 고민을 좀 덜어드리고자 여러 의자를 리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의자를 덕질하다 보니까 이 의자도요 비쌀수록 좋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격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런 건 패스할게요. 그래서 제가 의자 고르는 기준과 함께 가장 많이 고민하신 이 가성비 가격대 10만원 선에서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참여할 수 있는 구독자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를 해주셔야 참여 가능하니까요. 미리미리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대부분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이 가성비 의자라고 하면 일단 저는 한 10만원 선에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모르게 20만원부터는 좀 고급진 느낌? 어떤 제품이든 마찬가지지만 이 의자라는 것도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좋긴 한데요. 가격에 비례해서 기능과 착좌감이 정비례로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명품이라고 해서 뭐 가격이 올라간다고 기능이 좋아지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죠. 제가 느끼기에 한 30-40만 원대부터 가격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꺾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효율 구간은 이 구간이라는 거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허먼밀러 에어론과 같이 하이엔드 의자도 리뷰해보고 뭐 20-30만 원대 의자들도 리뷰해보고 그 사이 가격대에 있는 뭐 대기업 제품들도 앉아보고 뭐 했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최상급으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면 이 30-40만 원을 넘어서는 혹은 그 이상 가격대의 의자는 뭐랄까 애매하게 비싸고 돈이 좀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기적으로 좀 저렴한 거 새로 사서 바꿔주는 게 낫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엉덩이가 이 시려운 겨울을 대비해서 10만원대 푹신한 쿠션 타입의 의자 3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 가성비 구간에서 그럼 저라면 어떤 의자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는지 함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자는 이케아의 대표 컴퓨터 의자 마크스펠입니다. 이 장점으로는요 디자인이 가장 큰 장점이죠. 이 독보적인 디자인 때문에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이런 제품을 좋아하세요. 특히나 이 흰색은요 와 예쁩니다. 이 남성들도 좋아할 디자인이지만 여성들에게 더 인기가 많을 것 같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이 서양인들에게 맞춰져서 그런지 이 리뷰를 봐도 상당히 튼튼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이 헤드레스트와 등받이 쪽 연결 부위를 보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내구성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존재를 하죠. 아무래도 체구가 큰 서양인들을 타깃해서 만들어서인지 튼튼한 반면에 사이즈가 크다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의자에 앉으면 머리 받침대가 너무 높이 있어서 기댈 수 없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키 이상의 덩치가 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의자가 적합하겠죠. 다음은 좌판이 인조 가죽이라는 점인데요. 색상 선택지에서 굿나 레드 베이지는 패브릭 소재의 좌판인 반면에 봄스타드 라이트 그레이, 블랙 블루를 선택하시는 경우 인조 가죽의 좌판입니다. 인조 가죽에 대한 호불호가 좀 있죠. 쓰다 보면 이 갈라짐 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관리만 잘 해주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이게 한번 갈라지기 시작하면 이 맨다리로 앉아 있을 때 살에 닿는 게 거칠거칠하기도 하고요. 땀이나 이 음료 같은 게 이런 갈라진 틈으로 들어가면 이 인조 가죽의 특성상 말리기가 어렵다는 게 후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이 기능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등받이 단계별 고정되고요. 높낮이 조절 당연히 됩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이 가격대 의자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서 장점으로 꼽기에는 애매합니다. 기능이 적은 만큼 의자의 전체적인 튼튼함에 중점을 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팔걸이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앞뒤로도 움직입니다. 반면에 요추 조절은 따로 없는 제품이죠. 사이즈표를 한번 보시면 마크스펠이 큰 의자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좌판의 높이는 최저 47cm에서 최대 59cm까지, 바닥에서 등받이까지의 높이는 최저 120cm에서 최대 132cm고요. 좌판 시트 폭은 54cm,
깊이는 48cm입니다. 아직 이 의자 사이즈가 큰지 작은지 감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음 소개되는 제품들을 끝까지 봐주시면 사이즈에서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금방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은요, 이케아 홈페이지 기준으로 19만 9천 원입니다. 10만 원대 맞죠? 맞습니다. 20만 원에 가깝지만 일단 앞자리가 1위니까요. 다음은 가성비 브랜드로 잘 알려진 린백입니다. 시리즈나 듀오백 제품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안으로 찾으시는 게 바로 이 린백일 겁니다. 이 린백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가격대에 군더더기 없는 기능입니다. 딱 필요한 기능이 들어가 있죠. 앞서 마크스펠보다 좌판 럭킹에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틸팅 강도 조절입니다. 이 스프링을 돌려서 뒤로 젖히는 세기를 조절하는 거죠. 요거 의외로 잘 안 쓰는 분들 많죠.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느슨하게 풀고 쓰시면 등판이 한결 부드럽게 뒤로 넘어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의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싱크로나이즈 틸팅이라고 해서 등판이 젖혀질 때 좌판도 같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이런 기능인데요. 요건 앞서 소개해드린 마크스펠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이 멀티 락킹 기능도 있는데요. 요거는 틸팅 상태에서 등받이를 고정하는 거예요. 이것 역시도 마크스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좌판 높이 조절 기능은 기본이죠. 게다가 요추 지지대는 요거는 줄 형태로 되어 있어요. 대신 조절은 안 되고요. 헤드레스트는 인조가죽 소재로 되어 있고요.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단점으로는요, 마감이 조금 아쉽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제 생각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배송 후에 상자가 다 찢어져서 온다는 리뷰가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배송 중에 손상된 부분이 많이 보인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좀 아쉽죠. 의자 자체의 문제는 아닌데 말이에요. 그리고 틸팅 기능 때문인지 고정된 상태에서도 약간 덜컹거리는 이 흔들림이 있다는 의견도 제법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이즈인데요. 좌판의 높이는 최저 43cm에서 최대 51cm까지. 이 마크스펠 아까 보여드렸죠? 차이가 7cm나 차이 납니다. 그만큼 마크스펠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바닥에서 헤드레스트 끝까지 높이는 최저 109cm에서 최대 125cm입니다. 등받이 자체 길이가 얼마인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좌판에서 헤드레스트 끝까지는 66cm인 것 같아요. 좌판 시트 폭은 49cm, 깊이는 52cm입니다. 쿠팡 기준의 가격은 12만 9천 원입니다. 무려 50%나 할인된 가격인데요. 본 가격은 25만 8천 원. 그냥 원래 이 가격이 12만 9천 원인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자 덕후인 제가 선택한 제품. 이건 제가 지난번에 허먼 밀러, 짬먼 밀러 영상에서 비교 제품으로 잠깐 보여드렸던 의자인데요. 저는 착석감이 기존에 제가 쓰던 이런 30만 원대 메쉬 의자보다 조금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높은 점수를 주었는데 이 좌판 깊이 조절 기능이 없어서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생산자분께 쫓아가서 깊이 조절 기능을 좀 넣어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 기능 하나 넣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물건을 사보기만 한 제 입장에서도 저도 이거 넣어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작은 나사부터 럭킹 길이, 그리고 결합했을 때 이 안정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좌판 깊이 조절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의자를 고를 때 가장 우선시하는 기능이죠. 허리가 뻐근하고 등이 굽는 가장 큰 원인은 좌판이 몸에 비해서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받이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좌판이 몸에 비해 너무 길지 않도록 당겨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10만 원대에서는 이런 기능을 갖춘 의자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다른 의자를 구매하실 때도 이 좌판 깊이 조절 기능이 있는지 꼭 살펴보세요. 물론 이 의자에도 앞서 말씀드린 다른 기능들도 존재합니다. 싱크로나이즈드 틸팅 기능이죠. 등받이를 뒤로 넘기면 좌판도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멀티 락킹도 4단계로 됩니다. 락을 풀었을 때 튕겨져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뒤로 살짝 쳐줘야 다시 올라오는 기능도 함께 말이죠. 장력도 조절이 됩니다. 가장 느슨하게 풀었을 때 제가 몸무게가 63, 4kg 정도 되는데 부드러워요. 몇 바퀴 좀 더 돌려서 조금 장력을 세게 하면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허먼 밀러 에어론 쓸 때도 이 정도 느낌으로 저는 사용을 했거든요. 가장 타이트하게 조이면 거의 뒤로 움직이지 않을 정도예요.
이 럭킹이 굉장히 무거운 중역 의자, 일명 PC방 의자에서 쓰였었는데요. 분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의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찾느냐고 좀 고생 좀 했습니다. 게다가 이 바퀴, 휠도 흰색으로 일체감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게다가 우레탄 소재를 썼죠. 중심봉 색깔도 흰색으로 맞추고요. 앞서 소개해드린 이 마크스펠 디자인을 넘어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흰색 깔맞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괜찮죠. 보통 중심봉이 검정색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단점도 있죠. 이게 잘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광고비를 넣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면에서 좋아 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 단계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물량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딱 10분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이 가능하고요. 다음 물량은 제가 또 생산자분과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구독과 좋아요로 도와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달려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추가 물량을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이즈를 한번 보실까요? 좌판의 높이는 최저 45cm에서 최대 53cm입니다. 헤드레스트를 뺀 등받이, 이 등받이 자체의 길이는 54cm고요. 헤드레스트를 포함했을 땐 20cm 정도가 더 늘어나네요. 좌판 시트의 폭은 50cm고요. 깊이도 50cm입니다. 다른 의자도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요. 이 사이즈표에는 잘 나오지 않는 게 있어요. 이 의자는 실제로 엉덩이가 닿는 부분부터 측정을 하면은 40cm입니다. 그리고 좌판 조절 기능을 활용해서 최대한 길게 빼내면 44cm가 되죠. 제가 키가 172cm 정도인데 제가 앉았을 때 좌판을 가장 짧게 세팅을 하면요, 손가락 4마디가 들어가도 남는 정도 길이가 돼요. 그리고 최대한 좌판을 길게 뺐을 때 저한테는 길이가 길어서 좌판을 2칸 정도 이렇게 빼서 앉으면 딱 맞는 것 같아요. 다음은 가격인데요. 20% 할인 기준으로 136,000원입니다. 이 가격으로 10개 물량을 현재 확보한 상태인데요. 만들수록 이게 생산자분께서 손해가 나는 구조라서 지금 당장은 많이는 못 만들어 주신다고 하네요. 원래 가격이 1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열심히 많이 주문을 하면 좋은 가격에 주실 수도 있죠. 제가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좌판 슬라이딩 깊이 조절 기능이 보통은 20만원 후반대에서 30만원 가격대에 분포하고 있죠. 30만원대 이상급 의자들은요, 기능적으로는 대부분의 조절 기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팔걸이 이거 잘 안 쓰거든요. 왜냐면 키보드와 마우스에 손을 얹으면 자연스럽게 의자가 책상 가까이에 당겨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팔걸이를 책상 높이에 맞출 이 거리가 안 나와요. 이걸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긴 하나? 그래서 그냥 자세를 고쳐 잡거나 일어설 때만 사용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이렇게 책상 높이랑 맞춰 쓰는 사람은 잘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조절 기능이 있으면 좋긴 한데 문제는 이 팔걸이 조절 기능을 넣으면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헐거우면 잡고 일어설 때 자꾸 흐르기도 하고요. 앞서 비교한 의자 중에 이 마지막 제품 할인 쿠폰 이벤트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이 11월 8일까지 10분에게 2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 대량 주문을 넣을 만큼의 규모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계속 유지하면 생산자분들이 계속 손해를 보는 구조여서 지금의 할인 혜택을 계속 장기간 유지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신청해 주셔서 10분을 일단 선정을 하고요. 선정되지 못한 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의자는 어디까지나 가구이자 넓은 의미의 생활 필수품이죠. 부디 가격, 브랜드 같은 보편적인 가치보다는요, 본인의 환경에 맞는 의자를 찾으셔서 즐겁고 재밌게 취미생활과 일을 병행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자라는 게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데요. 앉아있는 자세, 특히나 한 자세로 오래 앉아있는 것 자체가 허리에 굉장한 부담을 줍니다. 그러니까요,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정자세로 계속 앉아있기보다는 계속 자세를 바꿔주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서있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좌판의 깊이 조절이라든지 이 등받이 움직임에 조금 관심을 두는 편이거든요. 이 두 가지 움직임이 나한테 편해야 자주 자세를 고쳐 앉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고급 의자라고 해도요, 이미 허리가 많이 손상된 상태라면 무리하게 허리를 고정시키거나
바른 자세를 강제하는 의자를 쓰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가 유연하게 움직여서 몸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반영하는 의자들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영상마다 강조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비싸다고 해서 모두 좋은 의자는 아니고 가격을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는 의자가 좋은 제품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